안녕하세요. 연입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진짜 사랑해도 선택하면 안 되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남자,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. 술 좋아하는 남자, 술 주사 있는 남자, 도박하는 남자, 유흥하는 남자, 폭언하는 남자, 폭행하는 남자, 마마보이, 그 외 기타 등등.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빼자고요. 그런 것들 빼면 어떤 게 있냐,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많은 여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,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, 결혼을 하고 나서 남자가 180도 변했다, 남자가 딴 남자가 되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여자분들이 연애를 할 때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은, 남자가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. 그 연애에서 여자가 갑이었고 남자가 을이었던 경우,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. 그럼 여기서 많은 여자분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. 연전 연애님께서 남자가 결혼에 적극적이어야 된다,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,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거하고 다른 말 아니냐고 물어보는데, 남자가 결혼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. 처음부터 결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해요. 그리고 처음에 남자가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. 단지 이 연애의 끝은 여자가 그 남자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상태에서 결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은, 남자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자고 나서 바뀌었다, 사귀고 나서 바뀌었다,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도 그 남자가 목적성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. 결혼도 마찬가지예요. 그 남자가 결혼을 목적을 두고 있을 경우에 연애를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자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린 게 있어요. 100일 전후로 해서 내가 그 남자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해 봐라는 거예요. 그렇게 되었을 때 남자의 본성과 남자의 진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면은 남자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 여자에 대한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.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. 자기의 성격도 나오고요, 자기의 가치관도 나오고요, 그리고 빈말 같은 것들을 잘 하지를 못해요. 그랬을 때 그 남자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이구나, 이걸 여자들이 그나마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, 그렇게 결혼을 해도 남자가 안 바뀌고 잘 사는 여자들도 있지 않느냐, 사랑받으면서 사는 여자들도 있지 않느냐,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이런 남자들의 특징은 되게 간단해요. 타고난 천성 자체가 착하고요, 그리고 동정심도 있고 배려심도 있어요. 그리고 그 여자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. 사람 참 좋다, 이런 말을 듣는 남자여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,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럴 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남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짧게는 2, 3일, 길게는 일주일에서 10일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남자한테 뭐라도 해보고 쉽게 받아주지도 않아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그 남자가 바뀌지 않았어. 그래도 결혼을 하면은 같은 집에 사니까 이런 모습이 없겠지, 이런 행동이 없겠지, 그리고 그 남자도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혼을 한 케이스들이 있어요.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라고 하면은,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. 더 심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. 연애를 할 때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남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던 동굴 속에 들어가던 그 꼬라지를 내가 안 보잖아. 때로는 안쓰럽고 걱정도 되고 이런 마음도 들어.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보면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. 방에 들어가가지고 박혀가지고 안 나와요. 그리고 나라는 여자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. 그 남자가 거실에 있다고 해서 내가 거실로 나가잖아요. 그러면 그 남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요. 그리고 내가 방으로 가잖아요. 그럼 그 남자는 거실로 나와요. 그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. 피말리는 거예요.
특히 나는 좀 바로바로 풀어야 된다. 나는 꽁하게 있는 거 이런 것들 잘 못한다. 나는 성격이 좀 급하다. 이런 여자분들은 최악의 남자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나 성향은 맞춰가는 거라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다르면은 이거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. 그게 어떤 거냐면은 결혼을 하기로 해가지고 뭐 집을 갖다가 구하는데 원래 남자 쪽에서 이런 집을 해주기로 했는데 뭐 집 팔아야 된다, 땅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런 집에 살고 나중에 땅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내가 보태줄게 이런 식으로 간 경우에 그 집이 재산이 되게 많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처음에 살았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. 왜냐면은 이 집 팔아서 줄게 땅 팔아서 줄게 이 경우가 팔린다라고 하더라도 안 해줘요. 해줄 것 같았으면 진작에 대출을 받아갖고 해줬던 누구한테 빌려갖고 해줬어요. 그런데 안 해줬다라는 것은 해주기 싫은 거예요. 특히 남자 쪽 집안에서 형제나 남매들이 많다. 그런데 그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식은 따로 있다. 우리 남편은 삼밥신세다.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은 그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. 이 가족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부모한테 편애를 받는 자식들은 아무리 사고를 쳐도 감싸 안으려고 그래요. 하지만 같은 자식인데 훨씬 더 부모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사고도 안 치고 똑바로 살았던 자식들은 그 부모의 저금통 같은 존재가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. 부모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편애했던 자식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편애했던 자식은 또 놔두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자식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보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. 이것 말고도 이야기할 게 한 2가지 정도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좋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